안녕하세요. 부동산 대왕TV의 최동식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영상은 1세대 1주택 특례 중에서 주택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때, 또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내용은 약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입주권,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거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먼저 개념을 잡고 입주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면 비과세입니다. 만약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 조정대상 지역이 취득 당시가 아니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자, 도표를 한번 또 보면요. 생각나시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 파리 대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 지역에 있었다면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된다. 이거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다음. 여기서부터는 약간 어려울 수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1주택 1입주권 특례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에 있습니다. 자,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그 주택을, 그러니까 그 소유하고 있는 그 주택을, 이걸 종전주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를 말합니다.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있는 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이게 오타입니다.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때 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해야 합니다. 이 1년 이상이 벌어져 있지 않다 하면 이 특례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요건으로 이 방금 제가 얘기했던 이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해준다. 그 얘기고, 또 두 번째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한 경우도 비과세 적용을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종전의 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이 종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 해준다. 3년이 넘어가면 과세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잘 아시겠죠? 3년입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자, 그렇다면 1번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이게 이제 조합원 입주권이죠. 관리처분 인가 이유는 이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하고 또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이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나서 종전의 주택을 팔 때 그 얘기입니다. 지금 만약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약이나 근무상의 형편, 또 질병, 이런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원 이 얘기 중에 이 경우를 포함한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겠죠? 이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그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이건 이제 종전의 주택을 언제 양도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데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지금 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이 케이스입니다. 지금 어떤 걸 설명하고 있는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한번 또 표로 보면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자, 종전의 주택을 취득했고 1년 후에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거죠. 3년이 지나서 이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인데 그동안 조합원 입주권이 신규 주택으로 완공이 된 거죠. 이 완공이 된 날을 기점으로 3년이 지난 날, 요 사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공 전, 요 얘기는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신규 주택, 이 완성된 이 신규 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야 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된다. 이 요건을 맞추면 종전의 주택을 비과세 해준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 그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때 요 기간 완공되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팔았다. 그렇다면 이 지금 말하는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 이사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했다라고 하는 거를 요 기간 동안 소명을 사후에 나중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또 하나의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그 시행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하여 분명하게 써있죠. 이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이 다른 주택, 그러니까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요건은 먼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그러니까 이 대체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일 이후라고 딱 정해져 있죠. 이후에 취득하여 1년 이상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이라고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건은 약간 길지만 그래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입주권이었죠. 한마디로. 입주권, 이게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완성된 주택이죠. 그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고, 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이나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이 출국 사유가 해소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또 인정해 줍니다. 만약 출국을 하고 3년 이내에 해소가 되는 경우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3년 이내에 해소가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적용을 못 받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요건. 자, 세 번째 요건은 언제 대체주택을 양도해야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처분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그러니까 입주권이 새로운 주택으로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표로 한번 또 쉽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죠.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요.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이 주택을 취득을 했다. 1세대 1주택자로 이 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 정비사업 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요 요건은 없습니다. 요 요건은.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은, 기존 입주권은 그 전에 기존 주택이죠. 이거는 사업시행 인가일 이전은 그냥 주택이니까요.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그럴 때 이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기존에 갖고 있었던 주택이 새로운 주택으로 신축이 완공되고, 그로부터 이 완공되기 전 또는 완공된 2년 이내에, 완공된 후 2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된다. 그 얘기인데, 이 대체주택은 신축이 된 이 아파트로, 이 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이 주택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를 해야 된다. 요 요건입니다. 이 요건을 전부 맞추면 대체주택을 취득해가지고 대체주택을 양도할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준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 신축 완공이 되고 2년이 지나버리면 대체주택을 양도해봤자 2년 이후에 양도를 하게 되면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 만약에 이런 케이스도 있겠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정비사업주택을 취득했고, 그로부터 1년 이후, 이 요건은 필요 없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한 케이스.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정비사업주택을 취득한 케이스죠. 이때 또 대체주택을 그 이후에 취득하면 1년 이상 이 대체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이 정비사업주택이 신축으로 완공이 되고 그 전 또는 2년 이내, 완공 2년 이내에 이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되고, 그리고 이 신축주택, 신규주택 완성 후에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 이사를 해야 되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이 대체주택을 비과세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준다. 그 얘기고요. 이 신축이 완공된 2년
넘어가 버리면 대체주택을 양도해봤자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세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해가 혹시나 또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또 영상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전의 주택이 1세대 1주택인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야 되고요. 이 대체주택 취득 시점이 언제여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된다. 그리고 이 대체주택과 완성주택에서 이 대체주택은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고 완성주택에서는 2년 이내, 완공 2년 이내에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이사해서 거주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그럴 때 특례 적용이 되는 이 대체주택은 언제 처분을 해야 된다라고 또 말씀드렸고요. 반드시 이 모든 내용들을 다시 한 번 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1세대 1주택 특례에서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동시에 어떻게 처분을 해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자, 검색창에 개포 재건축 대왕이라고 치시면 블로그에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더 좋은 콘텐츠를 올리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